안녕하세요. 해양수학 실습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간단한 통계 분석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료에 실제로 별책이 있을 경우 혹은 육지값이 있을 경우 난값으로다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난값을 고려해주는 함수 난민, 난맥스, 난미니멈, 난S,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등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배웠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교수님 이론 수업 시간에 확률 과정 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제 매트랩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그리고 값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수를 직접 만들어보고 분포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난 시간에 수가원 자료 KUDC에서 수가원 자료를 다운받아서 2차원 롱기튜드 뎁스 상태의 프로파일, 멀티 프로파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2차원 스페이셜 데이터 오스티아의 1일 표층 수온 관측 위성 자료를 직접 읽어보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확률은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렇게 비율로다가 나타내서 전체적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꼭 발생한다 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는 걸 봤었습니다. PDF,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연속 값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이산값, discrete 값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다면 probability mass 펑션을 이용한다는 것도 배웠죠. 특히 정규 분포,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긴 가우스가 만들어서 가우스가 분포해서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규 분포에 대해서 정의된 노멀 PDF에 대해서도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정규 분포의 경우 U, 시그마 이런 형태로도 사용을 하죠. 수학적 기호. 그리고 누적 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입니다. PDF를 구간으로 누적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서메이션 인테그랄을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PDF를 fx라고 하면 이 PDF는 인테그랄 혹은 서메이션 fx 형태로다가 나타내죠. 이 fx는 라지 fx는 확률에 대한 서메이션인데 어떠한 선택 x에 대해서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된 x가 있다면 이 x보다 작은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상태로 요 값이 fx가 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확인을 했을 거예요. 특히 위에서 얘기했던 정규 분포에 대해서 노멀 PDF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를 매트랩 함수로다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자, 정규 분포 함수 CDF, PDF를 확인해 봅시다. U 민이죠. 0으로 두고 시그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로 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궁금한 x는
마이너스 4부터 0.1 간격으로 4까지로 지정을 해주고요. normal pdf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y pdf를 구해 볼 건데요. 이게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요 doc 우리 맨날 보는 거죠. doc normal pdf 혹은 밑에서 쓰는 normal cdf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그 함수 형태가 함수의 문법이 x 평균가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ypdf랑 ycdf를 각각 만들어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그림을 더 그리고 싶을 땐 홀드온을 사용하고 자, 이 부분은 평균값에 대해서 수직선을 그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한 부분이네요. x 그리고 x, y가 늘 x는 평균값 그리고 y는 0부터 1까지 그래서 평균값 u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수직선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2020 A 버전부터는 이러한 함수로다가 x라인이라는 함수로다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벨까지 달아봅시다. x라벨은 x, y라벨은 probability. 그래서 직접 min과 std를 표현할 수 있도록 text 함수도 달았습니다. 함수도 달았고요.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normal distribution에 대해서 CDF와 PDF를 그려보았습니다. PD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그려졌고요. 그리고 평균값은 0,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따라서 이 PDF 분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PDF를 누적한 CDF도 잘 그려졌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육값과 시그마 값을 변경해 가면서 한번 분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0.5로 뒀을 때 그 분포가 더 좁아지고 뾰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다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자료의 변동 폭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일 때보다 0.5일 때 더 자료가 변동하는 폭이 좁아집니다. 따라서 그 폭은 좁게 나타나고 자료의 변동폭이 좁아졌다라는 거는 평균값이 0인데 STD가 0.5라는 거는 이 0에 가깝도록 자료들이 산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의 근처에서 자료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probability는 더 STD가 1일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STD가 2일 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의 변동폭은 더 넓어지고 그리고 자료의 변동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 주변이 아니라 더 많은 공간들에 대해서 값들이 나타날 확률들이 생긴다는 거니까 이 주변은 가령 마이너스 2나 2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확률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죠. 훨씬 높아지는 대신에 0 주변에 3개 있을 확률은 훨씬 작아진 거죠. 그리고 평균을 이동시켜 봤을 때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이렇게 중앙 벨에
꼭지점이 1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Z-스코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을 텐데요. X 뮤 나누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에요. 자, 요 식을 잠깐 생각해보면 X들에 대해서 평균값이 있죠. 주로 분포할 수 있는 평균값으로다가 0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누자는 이 과정만 살펴봤을 때 이 과정을 살핀 새로운 X 뮤에서는 X 뮤의 평균은 평균 0이 되겠죠. 왜냐면은 평균에 대해서 전부 다 싸그리 빼줬으니까. 그래서 이 세트의 B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줌으로써 이 Z 뉴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X 뉴죠. X 뉴 1이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 과정으로다가 스탠다디제이션을 거치고 나면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변동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표준화라고 스탠다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컴퓨팅이 썩 좋지 않아서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료를 일단 Z스코어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테이블에 검토함으로써 이 CDF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 있는 CDF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Z스코어가 자, 이건 소수점 첫 번째 짤이 이쪽으로는 소수점 두 번째 짤이에요. 그래서 0부터 여기 안 써있는데 여기 2.0이 써있었죠. 0부터 2.09까지 CDF를 구하는 테이블인데요. 이걸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강의 노트에 제시된 Z 범위 Z스코어가 양수인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강의 노트에 되어 있는데요. 0부터 0.1 간격으로 2.09까지입니다. 가우시안 PDF에서 이 Z스코어 이하의 값이 발생할 확률은 이 면적 에어리아고요. 그래서 probability area라고 변수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Z를 아까 전에 확인했죠? 이 노멀 CDF가 어떤 문법으로 적용되는지 Z를 넣어주면 probability area가 쭉 벡터로다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Z가 200 by 1의 형태로다가 만들어지니까 probability area도 마찬가지로 210 by 1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는 벡터 형태가 아니라 매트릭스 형태로다가 지금 테이블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쉐이프 함수를 사용합니다. probability area를 10 by 21 형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나머지를 중괄호를 대괄호를 쓰면은 원하는 형태로다가 자동으로다가 이게 들어간다고 시간에 리쉐이프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트랜스포즈까지 맞춰줍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씩 리쉐이프에서 10개 그리고 트랜스포즈 직접 하나씩 해보면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 리쉐이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트랜스포즈를 하면 어떻게 행렬이 변환되는지를 서서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probability 테이블을 직접 명령창에 도시를 해봅니다.
직접 만들어 본 이 테이블이 우측 테이블과 같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또 한 번 더 바르게 확인을 해보려면 이때 뮤값과 시그마 값을 한번 변경해 가면서 이 스코어 테이블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다가 이 함수가 직접 변환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뮤값과 시그마 값이 변동해도 항상 똑같은 이 테이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멀 CDF를 사용을 하면 Z스코어로 변환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으면 X 이하의 발생 확률, 인테그랄 된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함수를 사용하면 그렇지만 Z스코어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아까 얘기한 이 표준화 과정 툴입니다. 교수님의 강의 노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정규분포 함수의 형태, 쉐입과 그리고 시그마에 따라서 나타나는 면적을 좀 같이 우리가 구해보고자 이걸 가져왔어요. 이 룰에 따르면 뮤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68%를 설명해 줄 수 있고 2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이내의 값에 드는 값은 약 95% 그리고 3시그마까지는 거의 99%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 포함된다,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뮤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의 이 범위에 대해서는 이 한쪽 범위에 대해서는 0.3413의 면적을 가지니까 에어리아예요.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1을 해준 68%, 약 68%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2시그마까지는 이 두 개 값을 더하고 곱하기 2를 해줘서 95%라는 이 면적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이너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까지 하면 전체 데이터 분포의 99%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림이었어요. 자, 우리가 매트랩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추정값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사용하고 있는 n0 1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고 시그마 값을 1부터 3까지 늘려보기 위해서 i를 1부터 3까지 풍문으로 돌립니다. 자, 그래서 노멀 CDF 한번 잘라서 생각해 볼까요? 뮤랑 시그마는 종전과 같이 계속 넣어주고 뮤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i입니다. 뮤 플러스 첫 번째는 시그마, 이게 i가 2가 되면 2시그마, i가 3이 되면 3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우항의 첫 번째 항은 만약에 1시그마일 경우 오른쪽 그림에서 이 왼쪽 전체 면적의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우항의 두 번째 항을 확인을 해보면 뮤 마이너스 시그마 곱하기 i니까 마찬가지로
i가 1일 때 여기 뮤 마이너스 시그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보다 작은 부분의 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빼주면 이 중간에 있는 PDF의 면적, 즉 CDF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직접 확인을 해보면 approximate 추정가 디스플레이 하겠습니다. i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해보면 i가 1, 2, 3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 확률 분포는 68.3, 95.4, 99.7의 값으로다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운 값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확률로다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해줬고, 그리고 이게 되게 뒤로 소수점 아래로다가 4, 5자리로다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첫째 자리로다가 반올림을 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를 취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측 자료, 그 정점 관측 자료로다가 monthly 통계값을 한번 구해봤었죠. 그 중에 2월 값을 보면 이건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12월까지로 안 하고 5월까지로 잘라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플러스 3시그마 이상에서 맥시멈이 보였어요. 이럴 때는 팀값 혹은 그러니까 오류값인 거죠. 오류값 아니면은 이상 고수온으로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강의 노트에는 실지 않았지만 제가 이 값을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이상 고수온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팀값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평시적인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시그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이런 시그마를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간으로다가 쉬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적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석차를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세요. 내 점수가 8점일 때 전체 평균이 6.17이고 전체 표준 편차가 2.17이라고 하면 이 내 석차는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 확률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랜덤 함수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랜덤은 말 그대로 무작위죠. 무작위수 혹은 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트랩은 여러 방법으로다가 난수를 생성하는 펑션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랜드 i, 랜드 n, 그리고 랜드 펌까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30개의 다한수를 생성할 거예요. n이 30이에요. 라고 지정해주고 랜드 i, n, 에 대해서 각각 돌려보는데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랜드는 균일하게 분포된 단수라고 해서 오른쪽과 같은 문법을 가집니다. 자, 오른쪽은 n 하나인데 여기는 왜 n, 1을 썼나요? 라고 하면은 이 n은 n by n 확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벡터로다가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어내고 싶어서 오른쪽처럼 6, 1로 코딩을 했습니다.
균일하게 분포된 단수. 그리고 두 번째, 균일하게 분포된 정수형 의사난수. 요 의사 슈도겠죠? 오른쪽 문법처럼 랜드 I max 최대값 정수를 뭘로 두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을 5로 두고 30개의 랜덤한 정수형 단수를 만들어 봅니다. 자, 세 번째, 정규 분포된 단수.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얘기죠. 정규 분포. 그래서 처럼 x는 랜드 n이라고 설정을 하면 됩니다. 단수 순열, 순차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차적인 단수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얘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술게임으로 하는 랜덤 게임이 아니라 눈치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눈치 게임을 랜덤하게 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30을 입력해주면 1부터 30까지 무작위로다가 한 번도 겹치지 않도록 단수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400 by 400 정사각형의 모양의 피규어를 만들어주고 서브플롯을 이용해서 4개의 단수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균일하게 분포된 단수 랜덤 1을 이렇게 스캐터로 그려보고 이 랜드 1의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같이 타이틀로 명시를 해줍니다. num2 스트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포맷을 지정을 해주면 num2 스트링 이 내부에서 컴마하고 포맷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절하게 뒤에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을 세 자리까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균일하게 0부터 1까지 30개의 단수를 만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서브플롯입니다. 자, 두 번째 랜드2 균일하게 분포된 정수형 의사난수 랜드2를 확인해 봅시다. 자, 스캐터의 값들이 첫 번째 서브플롯과는 다르게 1, 2, 3, 4, 5 이렇게 정수 부분에만 찍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정규 분포된 단수를 찍은 랜드 3 세 번째 서브플롯입니다. 보면은 이걸 보면 이게 정규 분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서브플롯과 생긴 거는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첫 번째 서브플롯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28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랜덤 값 0부터 아까 전에 얘기했죠? 0부터 30까지 한 번도 겹치지 않게 정수 순열을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0부터 30까지의 y축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뒷페이지부터는 이 난수 생성 개수에 따라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건데요. 이 난수 생성 개수를 변경해 가면서 저는 이거를 아주 크게 동네는 10만까지 늘려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늘어날 때마다 제가 코드를 돌릴 때마다 프린트문으로다가 그림을 저장을 해볼 건데요. 이때 30과 10만의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도 num2 스트링에 포맷을 지정을 했어요. 6.6i라고 하면 이 30도 자릿수를 맞춰줘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줍니다. 샘플 개수에 따른 단수 분포예요. 아까 전에 샘플을 30개로 뒀을 때는 이 둘의 큰 차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죠. 근데 샘플을 1000개 그리고 10만 개로 늘려봤을 때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랜드는 계속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반환을 하는데요. 그도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값을 반환을 해주죠. 그런데 랜드 n의 경우에는 1 근처, 1에 근접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정규 분포하는 값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코딩을 여러 번 수행해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딱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샘플링 개수가 많다라는 거는 정규 분포대에서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분포를 가지는 이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측과 좌측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다 확률이니까요. 아주 낮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률 값은 늘 존재를 합니다. y축이니까 이쪽. 이 값이 나타날 확률은 늘 존재를 해요. 그래서 샘플링 개수가 많아지면 이 확률에 얻어 걸릴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y축 자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 이제 이 분포들을 한번 더 앞에서는 산점도 스캐터 플롯으로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히스토그램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의 교과 과정과 제 교과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서 혹시라도 그러리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히스토그램을 배우지 않았다면 한번 직접 따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히스토그램 보는 방법 여러분도 아시죠? 이 중앙값으로다가 나타내는 대표값이 있고 자료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구간 안에서 몇 개의 데이터가 확인되는지를, 그래서 이 카운트,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도수분포표, 우리 도수분포표라고 했었나요? 라고 하는데요. 얘를 간략하게 보면은 지금 0에서 1까지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충 그려봅시다.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은 0.4에서 0.6 사이에는 다른 그 구간들에 비해서 저기서 X축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서는 Y축이나 다름이 없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적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막대기도 작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0.6에서 0.8 이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막대기도 큰 것도 알 수 있고요. 랜드 i는 우리 1, 2, 3, 4, 5 이렇게 정수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1은 6개, 2도 6개, 3은 4개, 4와 5는 각각 7개씩 찍혀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확인해보죠. 간단하게 3개, 3개가 아니라 3은 하나, 둘, 셋, 4개. 4개고 여기에서 3의 위치에서는 4개가 카운팅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이후로는 랜드 폼에 대해서는 딱히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하는 랜드 n에 있어서는
오, 아까 전에 스캐터 플롯으로다가 이 둘을 확인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를 구성했지만 여튼간에 모양에 있어서는 확실히 쉐이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분포 형태로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림을 그렸던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히스트라는 히스토그램 그려주는 함수를 썼고요. 위에서 만들었던 랜덤 1부터 랜덤 4까지 변수를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빈의 개수는 5개다 라고 지정을 했어요. 빈의 개수를 지정을 하면 매트랩이 알아서 이 구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냥 5개의 등간격의 빈으로다가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타이틀로는 랜덤 넘버가 몇 개인지 그리고 빈의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도 같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랜덤 넘버의 개수와 빈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그림을 추출하는 부분도 추가했습니다. 자, n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 산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히스토그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샘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정규 분포의 바깥쪽에 데이터가 나타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랬죠.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0부터 1까지로 나타나지만 여기에 우리 경우의 수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은 확률의 값도 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샘플링 개수가 10만 개가 될 경우에는 5에 근접한 값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샘플링 개수, 우리 랜드폼에 대해서는 굳이 보지 않도록 하고, 샘플링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일반 랜덤의 경우 30개, 1000개, 10,000개로 가면 갈수록 이게 평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빽빽하죠. 10만 개까지 왔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랜덤한 데이터의 개수가 거의 유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되게 들쭉날쭉했죠. 여기서도 조금 들쭉날쭉한 형태를 보이고요. 랜덤 i도 마찬가지예요. 30개만 뽑았을 때는 4개, 6개, 7개, 그리고 1000개 뽑았을 때는 조금 더 평탄하게, 그리고 10만 개를 뽑았을 때는 조금 더 평탄한 값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정규 분포와는 랜덤을 뽑아주는 랜드 n을 확인했을 때 정규 분포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빈의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분포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 코드에서 이 빈스를 좀 늘려가면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정규 분포하는 값을 30개를 얻었을 때 빈이 5개이고 10개이고 20개일 때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좀 뭉뚱그려져서 샘플링이 되는데 그 뭉뚱그려진 게 다 분할되면서 그 구간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X의 구간 위에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이
I 구간이 더 촘촘해지는 거예요. 촘촘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빈을 늘린다는 게. 그래서 랜드n뿐만 아니라 다른 랜덤 함수들에 대해서도 더 촘촘한 분포를 볼 수 있죠. b는 똑같고 n이 1000개일 때 b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서도 조금 더 촘촘한 결과를 볼 수 있고 b이 20개일 때 제법 정규성을 갖추는 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타이어 10만 개일 때 10만 개일 때의 데이터 분포를 확인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다가 아까 전에 30개나 혹은 1000개에 비해서 훨씬 더 정규성이 짙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샘플링 개수 혹은 모집단에 대한 표본 집단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샘플링 개수가 적으면은 그 통계값들이 그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샘플링,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충분한 샘플 값들이 필요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지레 짐작할 수 있죠. 우리 여태까지는 그냥 빈의 개수를 지정을 했어요. 빈스라고 해서. 그런데 빈의 간격을 직접 지정을 한다면 정량적인 자료를 얻어갈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데이터가 1000개일 때, 샘플링 개수가 1000개일 때 빈을 그냥 5라고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x빈을 직접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1 간격으로 지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중앙값으로다가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반은 마이너스 0.5부터 0.5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의 카운팅을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일 거예요. 자, 얘를 직접 변수로 그림을 변수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 값을 넣어주고 count centers라는 변수로다가 받아주면 이때 카운팅 되는 값을 직접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5부터 마이너스 2.5 구간에 대해서는 4개의 값. 아까 전에 봤던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의 구간에 들어있는 데이터 개수는 360개 이런 식으로다가 직접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x빈스를 만들 때에 이 인터벌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우리 연속에 가까운 지금은 이렇게 이산적으로다가 뚝뚝 끊겨 있는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는데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게 연속적인 값을 갖게 되겠죠. 앞에서 빈 개수를 늘려줌에 따라서 좀 더 촘촘한 데이터 그림을 얻을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